네, 6월 복귀설. 자, 22대 국회 개원과 별도로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자, 7월까지 갈 것도 아니고 곧 복귀할 거란 그런 풍문이 돕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7월 말 8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전에 한 전 위원장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기 복귀 가능성,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 직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SNS에 낸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구당은 선거구별로 설치가 돼서 당원 관리를 담당했던 정당 지역 조직인데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가 됐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 조직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SNS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었지만 이제는 기득권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갑자기 지구당 부활 얘기를 들고 나왔고 연달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이제 명분하고 실리를 간 네 가지 조합이 있거든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명분, 실리 둘 다 얻는 거예요. 최악은 이제 둘 다 잃는 거고. 그다음에 명분은 있는데 실리가 없는 게 있고 또 반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구당은요, 일단 명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공정입니다. 공정. 배지하고 그다음에 그 원외와 공정하게 경쟁을 하자. 원내외가 공정하게 경쟁하자. 예. 지금 이제 그 지구당 폐지됨으로써 이제 그 배지들은 다 사무실 낼 수 있는데 원외들은 이제 그 낼 수가 없죠.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분도 있고 두 번째는 신뢰도 있죠. 이걸 하면 이제 그 원외 위원장들이 한동훈을 지지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의 원외가 많죠. 왜? 당선자가 적으니까. 상당히 그 실익도 있고 명분도 있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슈하는 겁니다. 네. 배지는 국회의원으로 호칭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일단 보면은 이 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지구당 부활을 계속 끌고 가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걸로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세 가지의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 근데 이것은 압도적인 당원 여론조사로 통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제는 뭐 비윤이냐 뭐 친윤이냐가 아니라 비윤이냐 반윤이냐 구도까지 이미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멈출 수가 없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세력화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위드훈이가 당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흩어져 있는 세력이거든요.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라든가 원외 본인의 당협위원장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위원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원회를 가질 수 있느냐 후원회를 가질 수 없느냐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원회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당원 관리를 하기가 용이하지만 원외 위원장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지구당을 부활함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축 세력인 천목회, 그러니까 젊은 청년 당협위원장들이죠. 이들과 이번에 총선 수도권에서 참패했던 수도권 당협 원내위원장들에게 이 지구당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면 그야말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내 공고한 세력화가 돼서 나중에 뭐 집단 지도체제가 돼서 최고위원들이 막 한동훈을 흔들려고 해도 여기를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서 변호사님, 강성필 대변인 말대로라면 이제 세력화까지 끝냈다고 하면은 6월이면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6월부터 바로 뭐 등판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좀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당대회가 8월이냐 뭐 논란이 있었는데 7말 8초. 아마 이제 그 7월 달 중에 될 거로 보고요. 이제 계속 더 이상 이제 뭐 사진 찍히기 이런 정치로는 좀 피로감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출마 여부를 출마한다면 이제 그 명분이 뭔지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이나 그다음에 그 당원들 앞에 밝혀야 될 때가 왔다. 아마 이제 조만간 저는 뭐 6월 달에 조만간은 이제 그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봅니다. 뭐 책을 쓴다고도 들었는데 그런 여러 방법 중에서도 책이 될 수도 출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고 뭐라고 보십니까?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저는 책도 이제 이거 하나의 훌륭한 좋은 방법이다 이래 보이고 예. 아니면 이제 뭐 언론 인터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이제 아니면 팬카페들 많거든요. 예. 팬카페 이제 모임을 통해서도 어허. 할 수 있고 다양한 걸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전 위원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은 참 여러 가지로 좀 갈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목소리도 있는데, 자, 당내 인사들 목소리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전대 출마는 뭐 본인 의사에 따른 거고 그다음에 출마를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당원은 누구나.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출마하는 것은 본인 의사인데 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예? 저는 사실 비대위원장을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저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준석하고 둘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관종 비슷해요. 보니까.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이교, 김문수, 홍준표가 이 당의 마지막 전사였어요. 측위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구당 부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정치계획이 바랍니다. 부패정치 타파의 일환으로 한 건데 그거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왜 원외위원장 표심머리로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네, 원로급 인사들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었는데, 서 변호사님, 한전 위원장은 왜 자꾸 들먹이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하고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나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봐요.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요 윤 대통령을 이제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뭐 양두구역이다 또는 이제 로마 독재자 코모두스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아마 그때 국민 눈높이 정도 그때 김건희 여사 파우치 있잖아요. 가지고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 요 정도의 그 비판 외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든 한 위원장이든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관계가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선을 넘은 거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얼마든지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다음에 그 관종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거의 언론에 나오라는데 온데 다 나가잖아요. 모든 언론에 유튜브 포함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은 언론에 본인이 나간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언론 인터뷰도 힘들잖아요. 다만 이제 뭐 도서관에 책 읽고 이런 게 몇 개 찍힌 건 있지만 이걸 이제 관종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네, 이준석 의원도 사실 뭐 방송 출연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 비슷한 결로 언급됐던 이준석 의원은 거꾸로 이제 한전 위원장이 되게 비겁하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니 뭐 이준석 그 의원이 방송 나가는 게 뭐 관종인가요? 아니 소수 정당이니까 당연히 방송 나가가지고 자기 정당을 홍보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죠. 네,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도 안 하고 공식적으로 메시지도 잘 안 내면서 자꾸 그 목격담, 도서관에서 찍히고 어디 길거리에서 찍히는 그런 것이 저는 더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이준석 그 의원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그 같은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스스로 당대표에도 당선이 됐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이번에 스스로 어려운 지역에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라는 확실한 세대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검사로서 살아오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당대표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곧 스스로가 쟁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여당 야당이 그러니까 97세대, X세대가 당대표급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의 첫 번째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가치관이나 사회운동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세력화가 안 돼 있어요. 오직 밖에서 전문직으로 활동을 하다가 영입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될지언정 세력화가 안 돼서 당대표급 정치인은 아닌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이후야 어쨌든 당대표급이 됐고 인지도와 팬덤까지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지만 사실 이준석 대표의 형으로서 그러니까
X세대 대표 주자로서 한동훈이 2030 세대의 대표 주자인 이준석과 세대 연대론을 통해서 둘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저는 그게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변호사 쌤도 궁금합니다. 한 전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 이제 의원입니다. 의원이 같이 뭐 이렇게 언쟁을 SNS 통해서 주고받은 걸 본 적은 있어도 같이 만난 건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둘이 뭐 연대는 좀 그렇더라도 뭐 함께 의견을 뜻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나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 더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입니까? 예, 윤 대통령하고 이제 이준석 의원도 이제 스타일이 잘 안 맞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더 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스타일이 너무나 180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 분이 뭐 만나거나 연대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거로 봅니다. 어쨌든 다시 아까 질문 돌아가면은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런 비판적인 인사들 또 원로급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좀 끌어안기 뭐 관계 설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게 이제 그 한 위원장의 숙제는 맞아요. 지금 옛날에 이제 처음 등판할 때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제 99% 이상 전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칭찬 일색이지 비판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 패배 후에 당내에서 이제 견제 세력이나 비판 세력도 이제 그 많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 그 아직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현역 의원들 위주로 이제 비판 세력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위원장이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 깨안을지 본인이 이제 그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얘기 목소리 들어봤는데 반대로 걱정을 해주는 그리고 좀 진심 어린 조언해주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 당의 소중한 대권 후보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나이도 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앞으로 굉장한 자산인데 그렇다면 그 자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하면 지금 이 타임은 아닌가 하는 제 정말 진심입니다. 뭐 제가 오히려 저 견제한다 그러면 나오시라고 막 그러는 게 견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저는 제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나라면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해서 뭐 견제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진심 어린 조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자, 어쨌든 장가 기자 일단 이렇게 좀 비판과 우려가 좀 공존한 상황인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7%, 그리고 적절하다는 응답이 37%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적절하다는 의견이 70%였고요. 반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게 70%였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팬카페 회원수도 한번 살펴봤더니요. 총선 전에는 한 18,000명 규모였는데요. 현재는 78,000명으로 4배 넘게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강선필 대변인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 자,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조금 전에 저희가 다뤘던 6월에 조기 등판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주변의 시선이나 의견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일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계산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당권은 안 나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말을 했잖아요. 좀 쉬면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사실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아니 도서관 가서 좀 SF 공상소설 좀 본다고 능력이 갑자기 안 생기거든요. 정치도 전문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한연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이 연대라는 게 좋다. 왜? 이 두 분이 좀 비슷한 처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에 있는 선상, 그리고 비윤 후보로서 당대표에 가까우신 분. 그래서 나경원 후보를 사실 당대표로 지지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저는 차라리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해라. 서울시장으로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을 하고 나서 어떤 전반적인 국정 경험이라든가 지자체를 장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경험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출마를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요, 보수층에서도 지금 정치 초보,
플러스 검사에게 바로 다음 대권에서 표를 줄까? 저는 보수 사설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색깔을 조금 지우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준석 그 의원도 말했듯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조금 굴러서 뭔가 쟁취하고 저 엘리트가 우리들의 마음, 서민의 마음도 알아줄 수 있을까?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신뢰를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상대당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김재원 전 최고는 한동훈 위원장 전당대회 200% 출마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 반대로 또 유희동 정책위원장은 좀 기회가 많으니까 조금 늦게 나온 게 유리하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봤고요.